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파문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현직 언론인 칼럼 두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글은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의 잔인한 승리자 비루한 패배자라는 제목의 3월 30일자 칼럼입니다. 선우정 의원은 이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용서도 자비도 금도도 없이 남의 인격을 밟은 사람들이 욕망을 감추고 최후의 자리까지 탐욕의 아기처럼 챙기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화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 이야기다. 하루에도 몇 차례 부인 사진과 패러다물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다. 예전에 공개된 사진인데도 화제를 모으는 게 신기하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부인의 의료비는 사비로 샀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은 잘 입어야 한다. 태가 안 날수록 좋은 옷으로 받쳐줘야 한다. 정상 외교 때 나라의 위신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 노출된 문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는 웬만한 스타들 이상이다. 그 많은 사비를 지출했다는데 대통령 재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 사비는 개인 영역에 숨겼다. 입 닥치고 믿으라고 한다. 사비로 샀다면 탓할 일이 아닌데 왜 끝까지 감추려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파문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어제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이 옷들은 특활비가 아니고 사비로 샀다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파문이 커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 재산 공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줄어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엄청난 옷값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비로 샀다는데 왜 재산은 안 줄어들었느냐. 그럼 그 샀는 통장 내역 공개하라. 지금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지지자들의 공격은 예상대로다.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집단 가해가 시작됐다고 한다. 장년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순한 조롱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은 법원이 청와대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유다. 그때도 큰 화제는 아니었다. 상식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복하고 항소한 뒤 정확히 말하면 항소로 인해 이 문제가 미궁 속에 장기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다음부터 이슈가 커졌다. 특정 세력의 공세가 아니라 청와대의 구차한 대응이 만든 이슈다. 김어준 씨는 이 논란을 논두렁식의 투 간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에 신호탄 같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논두렁 시계를 누명처럼 말한다. 워낙 자주 덜먹여서 많은 사람이 시계 자체가 없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일 뿐 노 전 대통령 부인이 재벌 회장에게 개당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유시민 씨는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깨버렸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논두렁 투척보다 심한 증거인멸이다. 일가는 그에게 외화도 받았다. 5년 전처럼 수사하고 판결했다면 봉하마을이 성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5년 전처럼 수사하고 판결했다면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법원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지지자가 주장하는 집단 가해와 불순한 조롱이란 이런 것이다. 5년 전 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전임자에 대한 인격 살인에서 시작했다. 첫 공격이 소위 청와대 거울방이다.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방을 수리하느라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다. 논두렁 시계는 실체가 있었지만 거울방은 실체가 없다. 사치, 나태, 무능을 떠올리게 하려는 불순한 거짓이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침대를 두고 가 처리 곤란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임자의 캐비넷까지 뒤져 내용물을 공개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용서도 검도도 없다. 밟고 또 밟았다. 여러분, 이 짓이 바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나온 그 엄청난 거짓말들을 근거로 문재인 청와대가 했던 짓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청와대가 지금 외부의 공개 요구에 맞서 대통령 부인의 옷장과 폐물함을 사수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물러나는 마지막 날까지 꾸역꾸역 챙겨나가겠다고 길을 쓰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 땅에 살던 마지막 조선 총독의 피난선이 패전 직후 몰래 일본으로 출항했다. 하지만 탐욕스럽게 쌓아올린 총독 아내의 재물 때문에 배가 기울어져 부산 앞바다에 집단 수장될 뻔한 일이 있다. 이 총극을 떠올리게 한다. 물러날 때 처신의 중요성을 문 대통령을 보면서 깨닫는다. 대통령 재임 60개월 중 마지막 2달은 깨끗이 비우고 권력을 미래와 나누라고 준 시간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를 장롱에 그득하게 쌓아놓고 충성한 자기 식소를 위해 최후의 한 자리까지 챙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정치 원로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고 한다. 권력과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듯하다. 승리했을 때 잔인할수록 패배했을 때 비루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승리자, 비루한 패배자. 자기들이 승리해서 청와대 들어올 때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자들이 지금 물러날 때는 저렇게 비루하고 참 추잡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물러난다. 영광스러운 퇴진은 드물다. 대부분 밀려서 나간다. 허무하고 때론 분노한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도 필요한 자료를 챙겨 후임에게 넘겨주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변두리 가게의 망한 점주조차 감사와 사과 문구를 적어 폐업 안내문을 붙인다. 남을 원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사회적 도리이기 때문이다. 퇴장하는 순간까지 긍지를 지키고 싶은 것이다. 하물며 물러나는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응진편수진이란 말을 좋아한다. 넓게 풀이하면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신하라는 뜻이다. 이상은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칼럼은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밝힐 묘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세관의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번 명품 옷과 핸드백에다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나타나 청와대 예산을 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샀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고가의 의상을 사댈 수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언론에 난 사진으로 확인한 것만 의상 170여 벌에 가방, 액세서리가 200여 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제의 의상과 장신구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관련 지출과 이 돈이 특별활동비에서 나왔는지 밝히라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연맹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들고 가 결국 승소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이로 인해 김 여사 옷값의 진실이 묻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논리는 이렇다. 오는 5월 문 대통령 퇴임 후 문제의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임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결국 김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 관련 의혹은 블랙홀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 여사 옷값의 진실은 밝힐 수 있다. 우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국회를 통해 비밀의 뚜껑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영장 쪽은 얘기가 다르다. 김 여사의 옷값 지원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럴 경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공개 대상이 된다. 둘째, 청와대가 의전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결정하면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정보공개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모두 안보에 위협이 될 자료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의상비 관련 자료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어느 도단이다. 그러니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선 안 된다. 일각에선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법원이 행정기관인 청와대 결정을 폭넓게 수용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하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청와대 측 안보 위험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전례 없는 판결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빚어질 경우 청와대의 패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1심 판결은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1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47권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1급 비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추가 보도를 막으려 소송을 냈으나 사법부는 알 권리를 주장한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클리어 앤드 프레젠트 데인저가 아닌 한 어떤 것도 알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의 철칙인 것이다. 그러니 김 여사의 옷값 자료를 국가안보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끝으로 기록물 지정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다. 승소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이번 의전비 공개소송은 모든 요건에 해당해 2심 재판부의 집행정지의 법적 이익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 이념을 초월해 존경을 받았던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이상은 중앙일보 남정옥 칼럼니스트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밝힐 묘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남정옥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 외유와 관련된 칼럼을 썼다가 청와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외유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사항까지 취재해서 아까 그 책을 펴낸 바로 그 언론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